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부모 쌤이나 시간표로 모이게 하시고 랩넌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소통되는 응답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랩넌트 살릴 영적 플랫폼이 우리를 통해서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서 파수망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시스템을 세팅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학부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보고 간단하게 드리면 지역 다락방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광주 RUTC에서 겨울 집중 캠프 오전에 메시지 듣고 예배하고 오후에는 각자 공부하는 캠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 다락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고등학교에서 완전히 학교 다락방 시스템은 아니지만 랩런트들이 모여서 다락방하는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학교 다락방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말씀 운동 시스템 세팅되고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에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학교 다락방이 열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이제 광주 RUTC 집중 캠프 사진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었습니다. 반별 다락방이 세팅이 되어서요. 1학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영순 선생님 반이 월요일 11시, 정미화 선생님 반 수요일 10시 반, 김원미 선생님 반 월요일 10시 20분, 이지혜 선생님 반 월요일 11시, 고별 선생님 반 금요일 11시, 백인탁 선생님 반 화요일 날 2시, 2학년입니다. 허유선 선생님 반 목요일 날 11시, 황승섭 선생님 반 같은 시간, 박경준 선생님 반 월요일 날 9시 30분, 김명준 선생님 반 수요일 날 10시, 홍수진 선생님 반 금요일 날 5시, 이순영 선생님 반 화요일 날 10시, 한정현 선생님 반 화요일 날 10시 15분입니다. 3학년은 김점주, 최미영, 김현숙 선생님 반 합반으로 목요일 10시 40분에, 정도현 선생님 반 화요일 11시, 김슬기 선생님 반 화요일 10시 반, 민지은 선생님 반이 똑같은 시간에, 김하민 선생님 반은 개인 양육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랩런트들이 우리 지금 자녀가 다락방 안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면 꼭 알려주시고요. 다락방이 필요한 현장은 저도 우리 강전도사님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반드시 들어가서 인도받고 심부름하겠습니다. 1대1 다락방이든 지역 다락방이든 현장 다락방이든 얼마든지 현장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서 랩런트들이 나는 다락방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고등부 끝났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기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 포럼 오리엔테이션으로 랩너트 전도자의 독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독서 포럼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가 1월 23일에서 31일까지 마닐라 및 주변 지역 5개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고 총 33명, 그중에서 고등부 12명의 랩런트들이 참여하면서 인도받고 은혜를 받고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신방 캠프가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바쁘게 진행한 건 아니고요. 당연한 스케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태환이, 기환이, 혜림이, 솔비, 다솔이 같이 이제 반단체 신방을 했고요. 고은이 신방, 하영이, 시원이, 세정이 같이 했고요. 규비, 예한이, 현호, 영환이, 또 성민이, 윤서, 도현이, 세빈이도 같이 송파 지역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다솔이, 예원이, 서원이, 현웅이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고요. 그래서 제일 멀리 가는 현장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평 이렇게 강서 뭐 이런 현장으로 쭉 다닌 저희 그 분당 이런 현장으로 다니는 시간표였습니다. 한흥이, 현준이 신방은 우리 강창규 전사님께서 도희, 예인이, 지원이, 희찬이, 민서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방 캠프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미영 선생님 방 고3 이제 강동 지역 랩런트들입니다. 윗사진이요. 그 다음에 고은이 아래는 세정이, 뭐 하영이 그리고 어 채원이, 아니, 그 시원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규비 사진입니다. 그리고 위에 예한이, 현호, 영환이, 그리고 송파 지역 랩너트들, 그리고 옆에 다솔이, 그리고 예원이, 서원이, 그리고
현웅이까지 이렇게 신방 캠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에 한웅이, 그 다음에 현준이, 그 다음에 도희, 예인이, 그 다음에 지연이, 희찬이, 그리고 민서 이렇게 신방 캠프 사진입니다. 고등부 시스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일 오전 10시에 고등부 예배 있습니다. 끝나고 포럼 이후에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삼형사 다락방 주일 오후 10시, 전도연 훈련이 9시 50분에 있습니다. 서밋타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20분 동안 고3 기도회 목요일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반별 다락방, 학교 다락방, 지역 다락방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 전도학교는 토요일 오후 6시, 학부모 교사 전도학교가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학부모 세미나, 독서 포럼, 학업 캠프, 청소년 전도신학원 시스템 관심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또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랩너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캠프 12기 1월 15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2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1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선생님들과 또 대학부 랩너트 선배들이 함께하면서 랩너트들의 학업을 돕고 있습니다. 자체 수련회가 2월 24일 토요일 날 당일에 진행됩니다. 독서 포럼이 다음 주 주일 저녁 8시에 대학 중용 사서 3경에 있는 그 사서 중에 두 권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학년별 집중 훈련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에 1학년, 27일 화요일에 2학년, 29일 목요일에 3학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만 짧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쪽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복음 메시지 정리하고 777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니까 랩너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등록이 3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6일 토요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주간 동안 매주 토요일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같은 경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강남 청신도 그렇고 다른 신학원도 그렇고 현장에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지만 필요한 대로 제가 강남 청신 총무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주로 강남 청신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청신의 주역이 저희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줌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그 참여를 원하는 랩너트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캠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우리 집에 신방을 와달라 하는 현장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놓치지 않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신방 일정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신방 캠프 사역이기 때문에 저나 강창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집중해서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렸고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나 뭐 요청하실 부분,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마음껏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도 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편하게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중에 또는 쓰고 계시는 중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이든지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 곤란한 내용이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다 하는 것도 다 괜찮으니까 마음껏 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시는 동안에 지난달에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올해부터 부임하셔서 벌써부터 고등부에서 사역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창규 전도사님 혹시 지금 제가 사전에 언지를 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가 워낙 이렇게 즉흥적이에요. 강창규 전도사님 혹시 인사 지금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남현 목사님과 함께 고등부 사역을 함께 하게 된 강창규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게 와주셔가지고 또 벌써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근데 곳곳에 현장 빈 곳을 잘 들어가시고 잘 찾아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하게 사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언제든지 여러분 부르시는 현장으로 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요청해 주시고 아, 목사님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우리 전사님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더 없으실까요?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채팅창 통해서 말씀 올려주시면 그대로 인도받도록 하고 또 네,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 또 건의사항도 많이 부탁드리고 사용 요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중요한 시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그 학부모 세미나 때 입시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그중에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고등부 지도 장로님이신 김범재 장로님 모시고 대입 설명하는 시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네, 간단한 양력만 이렇게 밑에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귀한 분이시고 제가 그래서 모시고 고등부에서 사역하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랩런트 현장에서 정말 지도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뵙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 앞으로도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채팅으로 말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범수 장로님 나오셔서 네, 대입 설명 간단하게 진행하실 때 같이 화면 켜신 분들은 박수로 이렇게 좀 환영을 하면 좋은데 네, 화면 켜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고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수 장로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어떤 학부모님은 그 랩런트 이름하고 학년을 딱 얘기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1 한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분 정도, 20한 5명 정도 그 학부모가 참여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사실 오늘 내용도 있지만 제가 그 2017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요. 하여튼 두기고 모임 때 그 잠깐 입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그 유튜브를 좀 참고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입시가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랩런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입시에 대한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잘 소화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24 우리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에 대입 전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는 지금 현재 그 한 34년 정도 현재 교사로 있었고요. 한 10년 정도는 중학교에서 근무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는 경험이 없고요. 일반고와 그리고 이제 그 영재 학교인 과학고에 근무를 잠깐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고에서 영재 과학고로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에 제가 잠깐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이 전공이라서, 물리학이 전공이라서, 어, 주로 이제 이공계 쪽에 좀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진로의 부분에서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어, 2025학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이지만 지금 우리 고3인 랩런트인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학 입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연도가 항상 올해가 2024년이지만 2025학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학은 수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시 모집이 있고 수능 전에 전형이 시작되는 수시 모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올해는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이 수능이고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이제 수능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전국 단위로 모든 그 수험생들이 이제 대부분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봐서 일렬로 줄 세우기 식으로 석차를 매기고 등급을 하고 물론 이제 교과에 따라 좀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을 보통 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정시 모집이라고 하고요. 어, 올해 처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되신 분을 위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미 고3인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시작해서, 어, 약 3일 동안, 이제 올해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 해서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정시는 올해 말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가 됩니다. 일단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학 수시는 내신 성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을 보통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이란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면 되기 때문에 어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죠. 갈 수 있는 대학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시는 학교 생활 기록부 줄여서 학생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심을 두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인 보통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데요. 9월 달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즉 고등학교 1학년 1,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 2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해서 총 5개 학기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시는 이 고등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는 2천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아시겠지만 뭐 영재학교도 있고요, 과학고도 있고요,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자유형 사립고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또 교육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 그 다양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대학에서 보고 정말 학업 능력이 있고 충분히 대학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내용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글자에서 느끼는 바대로 교과는 숫자로 된 성적을 가지고 보통 이제 석차를 매겨서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다 이 공통 교과가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아무튼 지금 선택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에 가면 선택 교과로 나누어지는데 학생 개인마다 선택과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본인의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교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한다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도 학생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생부 교과는 오로지 교과 숫자화된 성적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등학교가 다 똑같지가 않고 다 일반고가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학교마다의 조금 레벨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대학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점수화 시켜서 서열을 매겨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라고 보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은 글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학생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숫자화된 성적 이외에 글자로 학생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역량이라는 부분을 또 발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관찰한 것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학생부이기 때문에 그 학생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과도 하나의 역량에 속하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던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논술은 대학별 고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학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제시에서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게끔 한다라든지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 교과 어떤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의 식으로 논술을 쓴다라든지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기록만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을 좀 평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별로 면접이라는 걸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서류로 일괄 전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면접은 구술로 뭔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기 면접은 논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직접 말로 본인이 직접 본인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이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부 기반 면접도 있고 또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라고 설명하는 식의 어떤 구술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고요. 그래서 논술은 어, 사실은 학생부보다는 대학별 그 논술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라서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의 내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글자도 좋아야 되고 평가도 좋아야 되고 숫자화된 내용도 좋아야만 되는데 논술은 좀 그게 약한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3등급에서 4등급인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논술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실기는 보통 이제 예술 쪽입니다.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물론 학생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실기도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체능은 실기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학력고사 하나로 그냥 일렬로 줄 세우기로 해서 대학을 가게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정시와 수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워낙 전형이 다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부모님들의 나름대로의 된 정보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시에 있어서는요. 물론 우리가 입시에 뭐 좋은 결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 인생이 성공했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수험이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대학이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 되는 대학 입시가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수시 모집 일정을 자세히 보면요. 원서 접수가 있고 전형 기간이 있습니다. 전형 기간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이라든지 혹은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실기라든지 이런 게 전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학에 따라 수능 전에 전형이 시작하는 대학도 있고요. 예를 들어 논술 같은 경우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수능 이후에 보통 수시 전형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등록을 이제 3일간 하게 됩니다. 아, 6군데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군데 합격을 하게 되면 6군데 다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는 대학들이 5군데 혹은 4군데, 3군데 생기겠죠. 다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학에서는 또 선발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예비라고 해가지고 뭐 10명을 뽑는데 20명까지 해서 10명 이후에는 예비 1번, 예비 2번에서 예비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약간의 특성이 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수시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재수생들은 논술과 이제 정시를 많이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6일에 수능 성적이 나오게 되면 원서 접수를 12월 말부터 어, 내년 1월 3일까지 해서 3일간 중에 대학별로 이제 가군, 나군 대학들을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이제 세 군데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미등록 충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원을 하고 또 추가 모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2월 말까지가 대학 입시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입시 일정은 매년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시기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 주요 일정입니다. 수능이 11월 14일이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고사가 6월과 9월에 있습니다. 보통 9월 수능 모의고사 때는 반수생이라고 하면 1학기를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바꾸거나 혹은 좀 더 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다시 수능을 보려고 하는 입시에 도전하는 그러한 재수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반수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많이 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를 가지고 보통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8군데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 경력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항목이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성실성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출결이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보통 자동 봉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율활동, 그다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그래서 500자 내지는 700자 정도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교과목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각 과목 선생님마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가 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결국은 어, 가장 학생부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모집은 요렇게,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보통 하고 실기도 있죠. 또 추가 모집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어, 전형 유형별 구조와 특징을 보면 아까 교과 전형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수능 최저라고 했어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도 모든 걸 끝내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이지만 수능 최저를 조건으로 내거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학교가 다 달라서 성적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학교에서 1등급과 B라는 학교에서 1등급이 똑같은 1등급이냐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학업 역량의 요소로 전국적으로 보는 수능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학교 활동에 참여해서 뭔가 성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우수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능 최저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점수가 일반 전형인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도 지원하면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수능 최저를 포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술 시험으로 하나만 가지고는 또 판단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은 보통 이제 교과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역전하기 위해서 보통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4등급, 5등급, 혹은 3등급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이거는 추가 합격이 거의 없습니다. 예비 1번을 단 친구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비 1번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도 다른 걸 포기하지 않고 다 이제 등록을 하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거 정시가 있습니다. 어, 수시는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시는 아까 가군, 나군, 다군 해서 세 군데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산업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 그리고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은 아래에 있는 판에 있는 것처럼 광주과학기술원부터 해서 한국방송통신대까지, 그리고 경찰대학, 사관학교 이런 경우에는 어, 수시 6회 지원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6회는 대교육이라고 하는 대학, 한국대학 대학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대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대학에 한해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속해 있는 대학 6군데를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과학기술원에 지원을 한다. 혹은 뭐 카이스트에 지원한다. 라고 하더라도 7군데 지원이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해당 사항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고3 랩런트들이 현실인데 작년에 지금 50만 명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지원을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약 50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졸업생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졸업생의 지원자 수가 많습니다. 즉 재수생이 많다, N수생이 많다라는 거죠. 재학생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하면 그렇게 인원수에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올해도 거의 50만 혹은 40 몇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한 44만 명 정도가 수능 시험에 응시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접수 인원이고요. 그래서 한 40명, 뭐 40만 명 이렇게 45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보면
수시위원회는 훨씬 많이 선발을 합니다. 약 34만 명 중에서 27만 명이 수시로 선발을 하고요. 정시는 6만 9천에서 비율로 보면 거의 20%, 그래서 거의 80% 가까이가 수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고요. 그래서 수험생이 50만 명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일단 그 모집 인원은 초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을 뽑는데 34만만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50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습니다. 45%를 차지하고요.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23.1%, 정신 20.4%,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능 지원자는 50만입니다. 거의 34만이죠. 그리고 학력평가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3학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차 등급으로 100명 중에 4등 이내가 되면 1등급, 7등 이내가 되면 2등급, 뭐 이렇게 11등 이내가 되면 2등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적을 하면 그렇게 해서 등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적 40%가 되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등 이내에 있으면 이제 4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선호하는 대학이 15개 대학 정도 되는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지금 요거는 기억니은 수준으로 지금 배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그다음 정시 수능도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선발을 하죠. 그래서 서영고, 그다음에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5개 대학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으로 보면 4만 5천 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원자를 봤을 때, 한 50만이라고 한다면 9%가 되고요. 한 45만이라도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2등급 정도 이내가 돼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경기 인천 쪽으로 가면은 교과 전형이 훨씬 많은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4%로 가장 많습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에서 많이 선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교과 성적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이외의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하고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를 통해서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느냐,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2학년과 3학년에 어떤 과목을 배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 조금 학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과목을 뭘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도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보면 학업 역량도 보고요. 진로 역량,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로, 전공 관련 교과 이수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성취도가 어떠냐,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소통하고 협업이 잘 되고 있느냐, 어떤 리더십이 있느냐를 이제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어서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를 많이 도입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은 좀 줄어드는데 아무튼 충원 인원은 매우 적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형 유형별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랩런트 가운데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전형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상당히 유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어떤 성실함과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주 유리한 그러한 랩런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고등부 강단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전형이든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어, 예배 시간에 성공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이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를 가지고 학업 생활도 학교 생활도 하게 되면 반드시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향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서밋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집중력이 대단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학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이 생기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좀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아니면 점수에 맞서서 지방 대학을 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랩런트들을 늘 유목사님이 강조하지만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이런 랩런트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계속 24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랩런트 사역을 감당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입시 전형인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허락한 환경을 잘 감당하는 입시 여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랩런트들한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예배 성공입니다. 저 올해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저는 서울대 갈 그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속차가 100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성공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학업에 놀라운 증거를 줘서 그러한 경험이 제가 왜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희 과거가 나름대로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랩런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나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지만 아, 학업이 우리가 뭔가 학업만이 우리의 어떤 우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영적 서밋이 되어서 기능성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귀한 영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 대학과 세상을 살리기 위한 언약 예정 속에 있는 랩런트들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 우리 랩런트 입시 여정도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동영상 올라올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전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나중에 지나서라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입시 과정을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어, 이제 이 시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중에 따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장로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제가 장로님을 뵈면서 비로소 제가 입시 구조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늘 청소년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현장을 밟았고 늘 아이들 만났으니까 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입시 치를 때하고 지금 그냥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입시 트렌드도 다르고 입시 전략도 완전히 다르고 난이도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교역자 되고 나서도 10년 넘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 장로님 만나고 비로소 좀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헌신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부모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그래서, 어, 좀 최근에는 제가 입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 방금 해주신 요 부분, 브리핑 해주신 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 이제 고1 부모님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 다음 달에도 이제 또 우리 뭐 지금 화면 켜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네, 정도현 장로님 모시고 또 이제 입시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우리 안에 있는 좀 전문인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위 15개 대학, 즉 우리 뭐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고 싶어 하는 인서울 주요 대학, 이 대학에 가려고 하면 상위 9%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신 2등급이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또 와닿는 거예요. 네, 전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한번 이제 그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어른들은 아니 왜 우리 교회 고등부 랩런트들은 다 지방으로 대학을 많이 가고 정작 우리 대학부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채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고등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들을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뵈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인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면 상위 1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가 한 13% 정도 인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통계입니다. 아이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서울대학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하면은 저희 지방 국립대학교가 훨씬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인서울대학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대학이 지방 국립대학보다 더 높아요. 지방 국립대 최상위권 대학보다 인서울 제일 끝에 있는 대학이 더 높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힘든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너무 닥달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최고 현장을 위해서 향해서 도전하되 오늘의 당장의 점수, 당장의 등급, 당장의 대학 상관없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같이 믿고 랩런트와 함께 평안한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설명 이렇게 드리도록 부탁을 제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힘든 여정을 가고 있지만 너무 귀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랩런트에게 부담 주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아이들 이해하면서 같이 영적 싸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할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하셔서 제자들에게 개인화를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전달할 메시지는 이제 1월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2월 구역장 권찰 미션업 때 주셨던 그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고등부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왜 필요합니까? 의미가 뭡니까? 지금 랩런트들은 평일 시간 대부분 세상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세상 지식을 습득하면 할수록 교회하고 멀어지고요. 사실은 영적인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의 지금 근본에 근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기독교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기독교 신뢰율이 33%밖에 안 된대요.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결과가.
천주교나 불교 신뢰율은 한 56%, 60%뭐 이 정도 가요. 기독교가 신뢰할 만한 종교다 하는 비율이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낮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교회를 다 물어뜯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제 바보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문화적인 것을 제외하고 단순 지식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대적하는 지식을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인본주의가 아이들한테 각인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말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전략 이걸 최고로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창세기 11장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시간 이거 하고 있고 99% 시간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런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일 부서 예배 그래서 드리는 1시간, 메시지 한 3, 40분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99%의 각인 빼앗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3단체 각인 전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화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인터넷 모든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24시간 랩런트를 지금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3단체가 하고 있는 24 시스템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바쁜 랩런트들을 금토일에 또 불러가지고 금요일 날 부르고 토요일 날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두고 억지로 뭔가를 떠먹이고 프로그램 시키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랩런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올바른 집중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셉이 뭡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나왔지만 금요일에는 깊이 치유를 받아라. 토요일에는 전체 메시지 전달하면서 랩런트 훈련해야 된다. 주일에는 강단 예배 속에서 완전히 답을 내라. 이게 지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의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고 무슨 컨텐츠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랩넌트 세울 수 있도록,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어떤 집중을 집중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독서 포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위인들에 대한 포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새해 절기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집중을 만들어주며 여기서 달란트가 발견되는 오직의 역사, 전문화되는 유일성 역사, 현장화 세계화되는 재창조 역사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컨텐츠는 앞에 세 가지인 겁니다. 독서 포럼, 유인 포럼, 새절기 포럼.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 성공 수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적인 컨텐츠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두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겠냐 했을 때 말씀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고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복음 집중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메시지 다 들었는데 복음 집중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복음 메시지가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역장 권찰 미션홈 때 받은 미션입니다만 5가지 확신, 특히 5가지 확신이 분명히 랩런트에게 개인화되고 뿌리 내려서 랩런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스스로 이 5가지 확신을 떠올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그리고 복음 집중. 그래서 이것이 기도 집중으로 연결되는 거죠. 호흡과 기도에 대한 훈련으로서 777이 기도로 누려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금토일 집중의 실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등부 시간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등부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업과 인턴십 이 2가지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치우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거든요. 랩런트들 진짜 복음 뿌리 내리고 대학 보내겠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방해된다 하면은 안 해야 된다라는 주의고요. 아이들을 시간 빼앗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잠잘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입시와 진로 방향을 확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집중이라는 부분을 두고 금요일에 꼭 와라, 토요일에 꼭 와라, 일요일에 하루 종일 교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학원 말고 다른 것을 찾았다 하면은 그 속으로 인도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학원 말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인턴십을 하고 실제 취업 현장으로 전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인턴십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하면 교회에서 계속 살아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학업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있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봄학기 10주, 가을학기 10주 합해서 20주 동안 한 번 모였을 때 3시간 진행해서 여기에서 복음 집중하도록 만들고 777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바쁜 걸 너무 아니까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오면서 시간 많이 쓰고 가면서 또 시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토요학교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만들질 않았어요. 근데 중등부에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중등부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은 친구들이 고등부 올라와서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토요학교 시스템 속에서 고등부 랩런트들도 잘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학교에 고등부 지금 많이 오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더 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인도받고 훈련받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와도 됩니다. 근데 억지로 오도록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잘 인도받고 있는 랩런트들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기도 집중하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락방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1대1 다락방 하고 필요하면 지역 다락방, 학교 다락방 얼마든지 들어가면 됩니다. 반별 다락방 들어가면 됩니다. 반별 다락방 왜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할 포인트를 찾자는 거죠. 근데 나는 1대1 다락방을 하고 있다. 나는 지역 다락방 하고 있다. 학교 다락방 하고 있다. 굳이 또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또 일부러 뭐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걸 절대 저는 안 합니다. 랩런트들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랩런트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그 속에서 집중할 컨텐츠를 찾아내고 나머지 시간에 그 집중할 답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3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부 시간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토일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랩런트 중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24 해야 되죠. 여기 경우에는 진짜 계속 와야 되고요. 계속 만나야 되고요. 매일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저희가 또 가서 계속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무 잘 인도받고 있다 하는 랩런트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내서 집중하면 됩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 속에서 금토일 시대 응답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바쁘지만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다. 너무 좋은 일이니까 다그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인도 받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집중을 통해서 사탄의 망대에 무너뜨릴 하나님의 망대에 세울 파수꾼이 되어서 바이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400개 한국의 대학과 2만 개 세계 대학 앞에 이 집중의 증인으로서 가서 현장 변화시키는 랩런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귀한 고등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은혜가 크게 임하는 한 주간과 한 달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잡아봤습니다. 렘넌트 때 복음 확립되고 777 정리되게 하옵소서. 달란트 학업 진로 속에서 삶들의 응답 찾게 하옵소서. 빈곳 치유되고 현장 살아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집중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랩런트 시간표에 반드시 복음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복음의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상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문과 권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언약에 여정 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7망대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7여정으로 세계복음화 길을 가며 7이정표로 성령 인도 세밀하게 받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집중하여 꽂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서밋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말씀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호흡과 기도로 영을 치유하며 뇌를 치유하며 삶을 치유하며 육신을 다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랩런트들과 함께 기도의 배경되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힘을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랩런트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집중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사 금토일 때 집중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의 학업과 렘넌트의 미래와 렘넌트의 경제는 전부 삼킬 운동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 3, 7, 5천 명 살리는 세 가지 뜰이 렘넌트의 학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지체경제 등록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기도 전에 대학과 세계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우리 렘넌트들은 광야에서 미스바에서 도단성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응답받은 것과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들어 있는 현장을 살릴 24, 25 영혼의 응답 가진 파수꾼이 되어 곳곳에 절대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살리고 미래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들의 응답이 렘넌트의 오늘의 학업 속에 기능 속에 전문성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금토일 시대의 집중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대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학업과 미래가 렘넌트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누려짐이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렘넌트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모든 귀한 소중한 전도자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